네, 딕셔너리의 키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할까? 딕셔너리 뒤에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그 대괄호 안에 키를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럭스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를. 자, 중괄호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자, 키를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 거죠. 콜론하고 값을 입력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키값, 키 입력해주고, 네,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해주고, 이렇게요. 자, 쉼표 해주고 또 키 입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값을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키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중괄호 맞고 엔터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럭스를 통째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럭스가 있는데 헬스, 키에 해당된 값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럭스를 하고 대괄호를 하고 키를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키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한번 더 해볼까요? 럭스 하고 나서 자, 이 키에 해당된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값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제 딕셔너리 키의 값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이렇게 대괄호로 키에 접근한 뒤에 값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하고 대괄호 사이에 키를 쓰고 이퀄 값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럭스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 놓고요. 딕셔너리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럭스를 쓰고 자, 대괄호를 했어요. 그리고 키를 입력했어요. 네. 그죠? 이거를 값을 주겠습니다. 값 2037로 하겠다. 이렇게. 자, 엔터 쳤어요. 됐죠? 또 하나. 자, 럭스에 이번에는 키를 또 입력해 주고 네. 값을 뭘로 하겠다. 1184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두 군데를 지금 변경을 했죠. 그리고 럭스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 부분의 값이 이렇게 변경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딕셔너리에서 키의 값을 출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괄호의 키를 지정한 뒤에 값을 할당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딕셔너리에 없는 키에 값을 할당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해당되는 키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이 할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없는 키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할당된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딕셔너리에 없는 키에서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자, 럭스에 이렇게 키와 값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럭스 하고 나서 이 키를 친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키에 해당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딕셔너리에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in 연산자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key in 딕셔너리 이런 형태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해주고 in 럭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럭스 안에 이 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있어요. 네 하면 true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키가 있나요? 럭스에 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할 때 펄스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키가 있으면 true가 나오고 없으면 이제 펄스가 나와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 앞에 not을 붙이면 무슨 말이 되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키가 있나요? 이런 키가 없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럴 때 not in lux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네, 없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키가 없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랬더니 어때요? 네,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in이라는 연산자고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not in 연산자가 됩니다. not in 연산자는 없나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없어요. 없나요? 네, 아니요,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true, false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딕셔너리를 사용하다 보면 딕셔너리의 키의 개수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딕셔너리 키와 값을 직접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타이핑할 때는 얘가 키가 몇 개구나 라고 이제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고 또 키를 추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키의 개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키의 개수는 len, 렌스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딕셔너리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len 하고 나서 네, lux 네, 해주고 네, 엔터 치게 되면 사다 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키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그리고 키가 4개니까 값도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자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요. len 치고 나서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입력한 내용의 키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키를 입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래도 키가 하나, 둘, 셋, 넷, 사다라고 보여주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렌스, 럭스 이렇게 렌의 딕셔너리 함수를 써서 키의 개수를 구해도 되고요. 렌의 딕셔너리를 직접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고요. 키와 값을 1대1 관계로 저장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딕셔너리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 연관된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한다는 것도 이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스트, 투플과 딕셔너리의 차이점이 됩니다.